강의보다 자유롭고 스터디보다 부담 없는 TCK 독서살롱!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캐치프레이즈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독서살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선 화면에서 이제 좀 약간 힐링, 그리고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내면의 나를 맞이하는 그런 약간 독서의 힘을 적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로 좀 독서를 하시는지, 독서를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자유롭게 적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독서의 의미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참고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제. 수면제. 아, 좋은 아, 책이 진짜 있나요? 네. 우울증을 고쳐주죠. 맞아요. 네. 시킨다. 음, 잠시나마 다른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네, 너무 좋다. 그쵸. 네. 쇼츠 디톡스. 아, 맞아요. 네. 쇼츠 보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젊어지나요? 아, 무슨 책인지 저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저도 저도, 흡출이 조금 저도, 필요해서. 그쵸. 네. 네. 네, 킬링타임용으로. 킬링타임. 맞아요. 요즘에 약간 텍스트 힙이라고 해서 저희 지금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텍스트 힙, 독서가 다시 새로운, 힙의 어떤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오늘 이 시간에 또 힙스터가 좀 되어보는 시간을 어,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처럼 빵독자도 우리 경성 과장님과 함께 네. 살롱을 통해서 힙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해 볼까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독서 살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본격적으로 지금 몇 번째인지 네.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직 3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네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TGK 독서 살롱 오늘의 책의 제목과 작가는 무엇일까요?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저희 유튜브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또 올려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책 제목과 작가 작가 이름. 이름. 어려웠나요? 오늘 작가 그러게요. 이름이? 네. 홍보가 잘 안 됐나? 아닐 제가 텐데. 네. 분명히 피셜로도 살짝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류지연님께서 부활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부활의 작가 이름만 같이 나오면 될 것 같거든요? 작가 이름. 부활, 작가 이름. 찾으세요, 여러분. 네. 아니, 저희가 그래서 진짜 네. 부활 분장을 하고 올라오기로 그랬거든요. 네. 근데 본사에서 진행하는지라. 맞아요. 작가 힌트를 드리자면 오! 네.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책 제목도 나왔고, 네. 누굴 김충호님, 네. 때릴까요? 김동훈님, 네. 김동은님, 네. 드디어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와. 네. 저희가 오늘 진행할 책은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대문호 작가의 부활.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드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용처럼 네 부활 이미지를 또 가져왔어요. 네, 맞아요. 저희의 부활 약간 드립으로 준비해봤는데 역시 여러분들 저희와 맞아, 같은 생각. 일심동체, 네, 노래 그리워하면 부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책은 부활인데요. 저희가 왜 부활이라는 책을 준비했냐면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앞에서 TCK 독서살롱이 부활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부활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교훈적인 의미와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나의 내면의 어떤 선을 찾는 여정을 좀 떠나보고 싶어서 제가 부활이라는 책을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굉장히 힘들어서 약간 악을 찾아서 다 써낼 뻔했어요. 아, 내가 이거를. 그쵸, 그쵸. 저는 약간 네.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빵독자로 참여해도 될 만한 책일까. 네. 책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화면에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책을 맞아.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1권과 2권으로 이루어진 책이고요.
여기 그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은 여의도 본사 앞에 색강도서관이 있는 걸 아실 텐데, 네, 색강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1권과 2권 모두 이 살롱이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반납할 예정이니까 오늘 듣고서 혹시, 아, 나 이 책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바로 빠르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권 합쳐서 어느 정도 양이죠? 페이지 수로는? 아, 이게 그 1권이 484페이지. 아, 그리고, 갑자기 네. 멀미가 나. 2권이 512페이지. 둘이 아, 합쳐서 몇 페이지? 6페이지. 996페이지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방대한 서사시여서 읽는데 좀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되었지만 그래도 책을 읽고 여러분들께 빨리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설레기도 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좀 부드럽게 무마를 시켜봅니다. 저도 이 긴 책을 읽지 않고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과장님을 통해서 책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마음에 굉장히 설레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희 사실 이 책 그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됐는데 지금 제가 1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줄거리 최대한 압축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너무 기대돼요. 네, 그런데 저희가 부활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기 전에 먼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작가의 생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작가의 생애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 보이실 거예요. 네, 영상이 아니라 화면 보이실 거예요. 자, 톨스토이가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젊은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톨스토이가 젊은 시절에 사실 이미 대문호의 어떤 칭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책을 몇 권을 쓰고 이미 네, 러시아에서 음. 크나큰 어떤 명예를 이미 획득을 합니다. 근데 지금 네. 육경우님께서 참전용사라고도 올려주셨, 어, 맞나요? 네, 오. 약간 그 백과사전처럼 정말 좋은 지식을 지신 분이에요. 맞아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그 작품을 집필하기 전에 전쟁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음. 전쟁에서 이렇게 군인으로서의 생활도 좀 하고 청년 시절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군인 시절을 겪어보고 귀족으로서의 생활도 해보고 하면서 겪었었던 것들을 이제 되게 예리한 시각으로 러시아의 사회를 풍자하기도 하고 사람의 깊은 내면을 탐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미 약간 대문호의 계열에 올라와요. 그 전쟁까지 치렀던 음.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상적인 게 굉장히 깊이가 남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쟁과 평화. 네, 이미 톨스토이에 대해서 오.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맞아요. 이 되게 대문호의 어떤 그 칭호를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다작을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많죠. 그렇다면은 톨스토이라는 이름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저도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지금 나왔던 전쟁과 평화 외에 톨스토이가 썼던 책, 다른 책, 오늘 부활책 말고 다른 책 아시는 거 혹시 올려주실 분 계실까요? 저 여기서 선물 하나 쏠게요. 오, 네. 써도 네. 되죠? 오, 네네. 오, 네. 오, 오, 네. 오, 장기주님 굉장히 와, 다독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신가요? 어, 너무, 네, 감동.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와. 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미 그 여러분들이 아실 정도로 네, 네. 엄청 유명한 작가죠. 네, 톨스토이가 그래서 이미 젊은 시절에 데모노의 칭호를 획득했잖아요. 그 시절에 썼던 책들이 이제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던 네, 나왔죠. 네,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 저는 이게 발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는 네. 안나 카레니나만 네. 조금 익숙해가지고 음. 또 전공 때문에 네, 맞아요. 요것만 인상 깊어서 음. 그 톨스토이 하신다길래 기대를 좀 했었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 책은 안나 카레니나가 아니고 네, 네. 부활이어서 안타깝네요. 영 스토이 때 쓴 건 아니네요. 오늘 하실 네, 책은. 맞아요. 그래서 영스토이 시절에 이런 책들을 쓰면서 인간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리얼리즘적인 그 문학적인 위상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약간 이제 어떤 시기를 거친 이후에
나이가 든 상태에서 말년에 쓴 유명한 책들이 또 음,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의 시기에는 이제 제가 좀 웃긴 표현을 썼지만 그리고 젊은 시절 그리고 약간 나이가 든 말년 시절 이런 식으로 책의 어떤 그 작품의 경향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어, 근데 이 경향이 달라지게 된 분수령의 시기가 언제냐 하면 1870년대 후반입니다. 음,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하나. 네. 퀴즈인가요?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 여러분들께. 퀴즈? 네, 네, 프로모션 퀴즈. 네. 긴장하시고. 자, 영스토이에서 늙스토이까지 가기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1870년대 후반 사이가 비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톨스토이는 몇 년 출생일까요? 몇 년도 출생일까요? 어머, 세상에. 네, 이거는 어머, 검색 반. 늙는 스토리. 오, 어? 네. 아니, 어머, 뭐, 와, 생년월일이 생일까지. 이 네. 정도면 거의 사주 봐도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의 사주를 봐도 될 네. 정도로. 제가 이따가 한번 그쵸? 만세력에 한번 검색을 해서 과연 이 톨스토이가 어떻게 이렇게 어, 문학적으로 큰 진짜. 그 성과를 이뤘는지 한번 그 사주에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주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1828년 9월 9일생. 네, 네, 멋지네. 아, 네. 네, 이렇습니다. 갱년기가 와서. 네, 아, 갱년기가,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갱년기가 올 텐데, 톨스토이는 역시 난 사람이라 그런지 갱년기가 오지 않고, 1870년대 후반에 뭐가 왔냐. 자기의 개인적인 생애를 참회할 수 있는 참회기가 왔어요. 정말 갱년기가 아니고 네, 갱년기가 되게 우리는. 다르게 왔네요. 그쵸? 네, 정말 진짜 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진짜 있습니다. 사람이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1828년에 태어났는데 1870년대 후반에 약간 참여를 했다. 그러면 네. 사실 그 나이대가 4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진정한 불호. 그쵸. 네. 그쵸? 불혹이 살짝 지난 시기쯤에 어떤 인생의 전환기를 느껴서, 음. 아, 내가 아직까지 살아온 삶이 진정한 삶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과 성찰 끝에 그 이후에는 늙스토이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사상가, 아, 그리고 도덕주의자로 변모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전에는 좀 치밀하고, 삶의 어떤 연대기와 어떤 예리한 시각으로 그 삶에 대한 풍자를 했었던 그 예전 시절과 조금 다르게 삶의 어떤 도덕적 목적을 좀 더 강하게 제시하고 음. 대중을 위한 어떤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중의 깨우침을 위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때 나왔던 것들이 여러분 말씀해 주셨던 그 구두수성공 그런 거 있죠. 네네네.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 그러네요. 과거시간. 제목 네. 자체도 네. 굉장히 참회적인. 그쵸. 네. 그쵸. 그런 책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게 될 부활이라는 책도 이 톨스토이가 완전히 말년에 거의 음. 마지막 작품으로 쓰게 된 어떤 그 소설이라고 볼 수가 네. 있어요. 네. 마지막 즈음인데도 이렇게 긴 장편의 소설을 네, 또 맞아요. 그래서 집필하셨. 톨스토이가 굉장히 오래 살아왔고, 오래 살면서 굉장히 많은 다작을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가끔씩 그냥 톨스토이의 작품을 무작위하게, 약간 랜덤성으로 읽다 보면은, 와, 이거 같은 사람이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오, 음. 이거는 굉장히 쉽고 편하게 읽히는데, 이 책은 뭐 이렇게 길고, 뭐, 예리하지? 이런 생각이 음.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들이 다 이런 어떤 그 삶의 흐름의 궤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아, 수가 있습니다. 그 통찰하는 시야가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어. 이 부분 너무 의미심장하다 싶은 부분에 이제 포스트잇을 붙였더니, 거의 다 붙이신 거 아니에요, 이 네, 정도면? 이렇게 장문도 됐어요. 다 붙이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좀 통찰력이 있다. 굉장히 와. 의미 있다 싶은 부분이 뭐,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알려주실 거죠? 뭘 알려드려요? 네. 이렇게 좋은 포인트들. 뭐 네. 좋은 포인트들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톨스토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저서가 3개가 있어요. 뭘까요? 네, 뭘까요? 이거는 퀴즈는 아니고 간단하게. 3대장? 그냥 네. 아까 나왔던 그런 책 제목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톨스토이가 이제 3개의 대서사시를 쓰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길고 엄청난 그 삶의 어떤 통찰이 녹아 들어가 있는 책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3대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나요? 맞아요. 저도 안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안나 카레니나 부활 전쟁과 평화. 네.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대저사지가 이제 오. 전쟁과 평화이고요. 두 번째 작품이 안나 카레니나 그리고 세 번째가 부활 말년 우와. 작품입니다.
맞아요. 안네 카레니나. 네, 이거 발음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에요. 그쵸? 네. 근데 네. 이렇게 순서대로 또 적어주신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역시 TCK에 배우신 분들 네, 역시. 배우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3대장이 각각의 어떤 위상과 그 시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전용사 생활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톨스토이가 느꼈던 부분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쓴 소설인데 이제 전쟁과 평화는 개인의 어떤 개인이 역사의 흐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나와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소설이고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복잡한 모순들, 그리고 욕망들, 귀족 사회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첨예한 대립들 이런 것들을 세밀하고 완벽하게 묘사하는 데 초점을 와, 맞췄어요. 완벽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네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롭게 그 연극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로도 바뀌게 되었죠. 네, 맞아요. 변모하게 저도 되었죠. 그걸로 음, 접하고, 이게 책보다 그냥 희곡집으로 먼저 접해봤던 기억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한 맞아요. 네. 좀 10년? 10년? 10년 10년 됐나요?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너무 되고. 옛날에 읽었죠? 네, 옛날에 읽었어도 그만큼 이제 또 10년 이후에 읽어도 또 새로운 어, 부분들이 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그럴 것 소설들이.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지막에 말년에 이제 늙식토이가 된 이후에 어떤 네. 성찰과 그 계몽의 시각을 가지고 쓴 음, 대서사시, 마지막 대서사시가 바로 부활입니다. 맞아요. 러시아 문학은 이름들이 정말 정말 어렵죠. 맞아요. 그나마 이제 그 톨스토이 책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긴 하거든요. 버라편이에요? 네, 덜하긴 우리 하고. 예전에 그 살롱에 나왔던 그 책 제목에, 책 내용에서도 이름 되게 어려운 이름 되게 많았는데. 뭐였죠? 우리 마지막 책이었나요? 마지막 책 트렌드 코리아 2026년인데요. 아, 그거 아니에요. 뭐죠? 네. 아, 네. 근데 네, 여하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러시아 문학 등장인물이 헷갈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막 맞아요. 화자가 이름을 다르게 써요. 네. 같은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제 이름이 최경선이다 하면은 뭐 경 이런 어, 식으로 줄여쓴다거나 이런 수준이 갑자기 아니라 별명을 써. 맞아요. 별명을 써요. 이상한 뭐 연관성이 없는 별명을 갖다 쓰고 맞아, 이러니까 어려워. 그래서 미음사나 뭐 이런 그 유명한 세계전집 보시면 러시아 책은 항상 앞페이지에 뭐가 있냐 등장인물 소개가 꼭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있군요. 맞아요. 보시다가 헷갈리면 바로 앞에 돌아가서 등장인물 소개 보시라고. 그만큼 어, 헷갈리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 소설 역시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좀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부활 줄거리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0분 분량으로 줄 수 있나요? 맞아요. 20분 분량으로 최대한 오, 줄여볼게요. 네. 책의 첫 시작을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책의 가장 첫 페이지를 피면요. 우선 등장인물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약간 그 어, 산업화 시대에 맞닥뜨린 러시아 제국의 모습들이 살짝 묘사가 됩니다. 항상 그러면서 어두워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이제 그런 산업혁명 시대 맞아요. 되면은 막 그 이때 실제로 되게 어두운 시절이긴 했잖아요. 맞아요. 네, 중년에서 아니 중년이래 중세에서 근대로 접어가는 시기에 이제 아동 학대도 이렇게 엄청 맞아요. 많이 이루어지고 뭐 그 환경의 어떤 그 오염도 엄청 심하고 질병도 맞아요. 막 뭐 돌고. 그리고 막 구직자들이 뭐 구직 못 해가지고 맞아요. 힘들어하고 막 그러던 시기, 농경제가 어떤 무너지면서 이 음.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격변의 시기에 항상 이제 혼란이 있는 것처럼 이 책도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의 군상들을 묘사할 것 같은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대작이 또 나왔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뭔가 그 문학을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꽉 쥐어짜면 명작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도끼가 이렇게 똑 한 방울 흔들면 오, 마치 역작이 나오는 것처럼. 네, 그래서 책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대지를 시멘트로 음. 덮고 자연을 망치려고 애를 써도 봄은 여전히 어떤 그 봄이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한다. 네, 봄은 그래서 봄이죠. 맞아요. 봄은 봄이다. 그래서 뭐 생명이 움트고 이런 것들은 여지없이 시작이 된다. 이런 음. 식으로 나오면서 도시의 문명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를 음. 하면서 동시에 어떤 자연의 섭리 그리고 아름다움의 어떤 되게 사소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껴야 한다. 이런 조금은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대서사시의 첫 포문을 엽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시작을 보시면 이런 배경적인 부분을 좀 아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길지는 않고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의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게 돼요. 네. 네.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서 이 장표를 만들고 계실 때 왜 얘 혼자 이렇게 보릿고개로 우뚝 서 있냐 네.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쵸? 맞아요. 힘든 시기니까요. 네. 네. 봄에 대한 창미 직후에 이제 감옥이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감옥에서 이제 이 마슬로바라는 여성이 나와요. 굉장히 마슬로바를 어떻게 이제 묘사를 하냐면 관능적이고 순수한 얼굴을 하고 있는 미녀. 근데 이 여자가 왜 감옥에 있을까요? 사실 이 여자가 감옥에 있는 이유는 당장 이제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판결을 받기 전에 이제 음. 현장에서 검거가 된 상태예요. 너 잘못했지? 하면서 용의자로서 이제 지목이 음. 돼서 정확한 범죄의 어떤 판결과 그리고 판결에 대한 어떤 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벌을 받기 전에 잠깐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음.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슬로바란 인물이 재판장으로 가세요라고 이름이 호명되는 장면입니다. 왠지 얼굴이 예쁘다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예쁜 얼굴 때문에 또 문제가 아,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죠? 통찰력이 장난이 아니시네요. 네, 맞아요. 굳이 이렇게 관능적이고 순수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쵸. 네, 찝은 이유가 있겠죠. 맞아요. 미녀라고 묘사가 되는데요. 이 여자는 이제 유곽에서 일을 음. 하다가 살해치사 혐의로 수감이 된 예정입니다. 살해요? 네. 죽였나요? 살해치사의 혐의로. 아, 네. 혐의로. 네, 맞아요. 죽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살해치사 혐의가 받았겠죠.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죄수는 아니고 수감자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 수감자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마슬로바 뭐 얘기를 하면서 마슬로바 지금 나와서 재판장으로 가 하면서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 마슬로바의 생애가 엄청 간단하고 객관적으로 묘사가 돼요. 음.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평민 출신입니다. 마슬로바는 평민 출신이어서 이제 어디 그 농장의 한 구석에서 미혼모에게 자라나요. 음. 근데 이제 이미 그 지금도 관능적이고 순수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린 시절에도 굉장히 예쁜 얼굴, 그리고 밝고 순진한 성격으로 음. 이제 어떤 귀족 할머니의 마음에 딱 들이게 된 귀 거예요. 이 마음을 또 녹였어요? 네, 귀족 할머니의 세상에. 마음에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농장 출신인데 귀족 할머니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게 됩니다. 어. 네, 근데 하녀로 일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귀족 할머니 찾아오는 사람들 막 그 사용인들 많이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예쁜 얼굴이 문제가 됐구나. 맞아요. 자기를 환경이 가만히 놔주지 않는 거예요. 역시. 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점차 점차 타락의 길에 유혹을 받다가 유곽에서 근무하는 아가씨로 살다 결국에는 음. 감옥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 초반에는 한심하다는 듯이 좀 언급을 하거든요. 어. 되게 어쨌건 이 마슬로바가 20대라고 해도 그 20대 삶이 평탄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음. 삶을 좀 짧게 요약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됐고 이 여자는 좀 한심하고 타락의 길로 간 음.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이 좀 전환이 돼요. 음. 엄청나게 좀 극적인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 뭔가 남자 그림이 나와서 이제 남주 맞아요. 등장인가요? 맞아요. 그 히로인이 나왔으니까 이제 히어로가 나올 차례죠. 네네. 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 우리의 찐 주인공이자 어. 톨스토이의 페르소나가 등장을 합니다. 네. 바로 네흘류도프 공작이라고 해요. 어우, 어려워. 그쵸. 근데 다행히도 이 네흘류도프 공작은 이 자체적인 본명 이름이 어려울 뿐 별명이 마구 사용되진 아, 않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흘류도프 공작이 나오는데 이제 마슬로바가 수감자로서 그 감옥에서 끌려 나오는 것과 음. 굉장히 대조적으로 하면서 일어나 볼까 하면서 굉장히 여유롭네요. 공작이셔가지고. 네, 그쵸? 맞아요. 역시 공작이 달라. 맞아요. 그 약간 그 고위 계층이잖아요. 뭐 네네. 남작, 자작 이런 거랑 어. 비교할 수 없는 네. 공작의 어떤 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일어나서 이제 옷을 걸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에 또 한여의 음. 도움을 받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너무 노골적으로 다르다. 언급이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위층 귀족이 누리는 하루를 음. 이렇게 마슬로바의 생활과 대조적으로 보이도록 연출을 음. 합니다. 그래서 이 네흘류도프 공작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막, 뭐, 막 그 수발을 받으면서 옷 이렇게 딱 걸치면서 고민을 막 해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이제 네흘류도프 공작을 네. 마음에 들어하는 그 네. 다른 귀족 여성이 한 명 있거든요. 네. 코르차긴가라는 그 여성이 아, 잠깐,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미 유부남인 거예요? 유부남이 아닙니다. 아, 유부남은 네, 자,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깜짝이야. 유부남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네네. 유부남이면 차라리 나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코르차긴가라는 그 귀족 여성이 그 네. 네흘류도프 공작을 막 좋아해서 막 자꾸 편지 쓰고 우리 집에 네네. 초대하고 막 이래요. 네. 근데 네흘류도프 공작이 뭐 나는 좀 안 내키는데 가장 약간 이런 춥구나. 식으로 네, 네.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이 다른 귀족 부인이 또 한 명이 더 있거든요. 그 이름도 안 또 나요. 있어요? 네. 그 귀족 부인이랑 이제 불륜 관계 슬슬 청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해요. 배가 불렀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음, 좋은 공작인 거죠. 네. 정말 가질 게 이제 넘쳐나는. 맞아요. 가지고 있는 게 네. 넘쳐나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되도 않는 그런 고민들을 이제 실존과 관련이 네. 없는 그런 쓸데없는 고민들을 하면서 네. 이제 맞다. 나 오늘 배심원 하는 날이지 하면서 외출을 시작을 해요. 왜 놀라시죠? 배심원? 네, 배심원. 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을류도프 동작은 이제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침대에서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네. 대조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네흘류도프와 마슬로바가 서로 아, 만나는 타임입니다. 네. 네.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 소개드린 내용처럼 한 명은 한눈에 반하나? 아니요. 이거 뭐죠? 여기 화면에 이 세로줄 뭐죠? 누가 그으셨나 네. 봐요, 또. 마슬로바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가로줄무늬를 이 둘을 그으셨대요.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네, 네. 네.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아,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한 명은 이제 손님을 독살한 그런 네. 혐의로 죄수로서 나오게 되고, 네. 네흘류도프는 배심원단으로 네. 나오게 됩니다. 근데 네흘류도프가 여기 나온 마슬로바를 보고 깜짝 놀라요. 너무 잘생겨서? 아니요. 네흘류도프가 마슬로바를 보고 깜짝 너무 놀라요. 예뻐서. 너무 예뻐서. 땡! 왜 이렇게 늦게 땡 해주세요. 네. 나의 엑스라서. 맞아요, 장기준님. 팬이에요? 아니, 네, 지금 저와 같이 약간 진행해 주시는 것처럼 제 마음에 어떤 답을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전 엑스를 맞아요.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맞아요. 그것도 저렇게 배심원으로 가고. 네, 네흘류도프가 진짜 여심을 많이 울렸습니다. 그러네요. 지금도 두 명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데 예전에 아, 울렸었던 그 전 X를 여기서 만난 세상에.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마슬로바가 귀족 할머니 마음에 들어서 네, 네, 집에서 그 네. 한여로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귀족 할머니가 누구였냐면 이 네흘류도프의 고모였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네흘류도프가 정말 어린 시절, 한 뭐 사춘기 시절, 그때 이제 마슬로바도 완전 어릴 때였겠죠. 그때 한여로 소녀로서 일하고 있을 때. 저런. 네, 그때 이미 한번 만나서 약간 불장난을 또, 네, 그 랑데뷰를 한번 탁 걸치고 저런. 네, 마슬로바가 이제 처음에는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당신은 귀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 거부를 했는데 이제 서로의 어떤 순수함에 이제 반해서 정말 지고지순한 연애를 짧게 합니다. 네, 음. 짧게 하고 하룻밤을 보내는데 그 사이에 네, 이제 아이가 생겨버리고 이제 네흘류도프 같은 경우에는 고모 집에 잠깐 놀러 왔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놀러 왔다가 이제 군입대를 하게 돼요. 꼭 이래. 네, 맞아요. 근데 마슬로바는 사실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키가 아기가 커요?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흘류도프를 막 기다리는데 네. 네흘류도프가 이제 그 군생활하다 잠깐 이제 고모네 집에 있는 기차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 고모한테. 그래서 이 네흘류도프 만나겠다고 막 음. 뛰어나가서 이제 기차역에서 네흘류도프 얼굴 잠깐 보고 얘기하려고 나 당신의 아이를 가졌어요 얘기하려고 이제 가가지고 네네. 네흘류도프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네을류도프가 군인들이랑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놀고 아, 있는 모습을 보고 네을류도프는 나를 잊었구나 하는 아, 마음에 이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을류도프 입장에서는 또 뭐가 이제 마음에 걸렸었냐면 마슬로바랑 하룻밤을 네.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거나 이런 여부는 몰랐고 어쨌건 하룻밤을 보냈는데 사실 둘 다 정말 지고지순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룻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 자기와 동년배인 음. 남자들이 그랬듯이 마슬로바에게 야, 미안했어, 고마워 하면서 100루블을 마슬로바에게 던져줍니다. 아.
왜 그랬는지 자기도 정말 후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슬로바가 이제 크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아, 네을류도프는 나에게 관심도 없고 그냥 돈이나 던져주고 내 음, 이런 존엄성을 짓밟은 네. 인간이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X이지만 굉장히 나쁜 X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쁜 네을류도프는 엑스. 네. 아, 내가 좀 미안한 짓을 좀 했지만 왜냐면 이 사람 귀족이니까 이미 누리고 있는 게 네네네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싹 지나가 버린 거죠. 어, 좋았던 사랑 이러면서 지나가 버린 근데 상태였는데 그랬는데 서로 알아본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만난 거죠. 이 운명의 장난처럼 만났습니다. 그 여자애도 알아봤나요? 여자애가 알아봤다는 내용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이 시점은 네흘류도프의 시각에서 전개가 됐기 때문에 네네. 네흘류도프가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마슬로바가 이제 접대를 하다가 음독살이를 네. 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판결장에 나오게 돼요. 네. 근데 사실은 마슬로바가 아직 완전한 그런 그 선의 감정은 있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흑막은 음,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이 그냥 작정하고 저 손님 죽여가지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금품 빼달. 뜯어내야지 하고 마슬로바한테는 그냥 아, 너 저 사람 때문에 힘들지? 이거 수면제니까 그거 먹고 재우면 넌 나가. 이랬는데 사실 그게 수면제가 아니고 독이었던 거죠. 네. 이용당했네요. 맞아요. 이용당했어요. 그래서 마슬로바가 그 죄를 다 집어 쓰고 음, 이제 배심원장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라. 맞아요. 억울하죠. 그래서 억울함을 어디서 푸느냐? 여기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판결을 받으러 네. 나왔으니까 자기 변호도 하고 그래서 자기 변호를 막 잘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납득이 될 만하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그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된 저 이윤 화면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살짝 지금 여쭤봤습니다. 네. 이동하시는데도 저희 이걸 네. 읽으시나 봐요. 네, 네.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다시, 네. 네. 그래서, 아, 마슬로바가 약을 먹인 것은 맞다. 하지만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고의나 어떤 음.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가 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아, 왜 또 꼬시시죠? 배심원단과 판사들이 자, 이제 결정해보세요. 배심원단들 같이 논의해보시고 저희 쪽에 그 판결문 내용들 적어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그대로 저희 판결하겠습니다. 했는데 설마. 배심원단이 실수를 해요. 여기서 크나큰 실수를 해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문장을 빠뜨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아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정말 별거 아닌 실수로 이걸 네흘류도프가 좀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음, 네흘류도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슬로바의 제외에 너무 충격을 받고 이 문장을 빠뜨렸다는 걸 체크를 못한 거예요. 아유, 근데 저런. 네, 그래서 이걸 빠뜨렸는데 또 판사들이 네. 아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너네 아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협의한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장 빠졌어. 다시 해.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 판사들이 너무 많은 판결에 이제 진력이 나가지고 아 그냥 재판 빨리 좀 끝내고 아, 싶다 그냥 오케이, 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보낸 네, 거예요? 네. 내 알바 쓰레빠 이러면서 세상에. 그냥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고의적 독살형이 마슬로바에게 적용이 되면서 그럼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감옥살이만큼 어떤 심각한 형벌, 뭐죠? 4년간 시베리아의 강제 노역형에 어, 네, 처해지게 됩니다. 세상에. 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네. 네흘류도프가 이제 각성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마슬로바의 인생을 망쳐서 그녀가 결국에는 그 타락의 길을 음,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나 때문에 시베리아 강제 노역을 하게 된다. 이런 큰 죄책감과 좌절에 빠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구해줬으면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자,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흘류 독부가 투두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구하기 위한 투드리스트가 네, 생겨요? 네.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네흘류도프의 투두리스트. 네. 이거 정말 길어. 네. 네, 이름 길죠. 그래서 네. 줄여서 네흘류도프 그리고 네. 드미트리 네흘류도프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흘류도프의 투두리스트 세 가지가 전개됩니다. 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마슬로바의 사건이 잘못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재심도 하고 우리 재심할 때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도 강구해보고 하면서 마슬로바가 이제 시베리아로 형벌을 떠났는데 음. 큰 결심을 해요. 이 친구가 자기도 다 버리고 시베리아도 음? 같이 떠나겠다. 내가
마슬로바의 이런 타락의 책임을 함께 지겠다. 나도 같이 가겠다. 그럼 이런 같이 노역을 하겠다예요? 노역을 하겠다까진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녀와 결혼해서 아, 거기서 책임지겠다, 네, 그녀를. 그녀의 삶을 도와주고 뭔가 약간 그녀가 힘들어하면 내가 음. 도와주고 약간 그 병이 생기면 약도 지어주고 이러면서 외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투두 리스트예요. 네. 시베리에 갈 준비하는 것. 네. 두 번째, 자, 이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슬로바의 네. 어떤 사연을 좀 들어보고 면회 신청을 하러 가는데 거기서 들어보니까 마슬로바뿐만이 아니라 마슬로바처럼 억울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오면 안 되는데? 아니면 이 사람은 감옥에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데? 음. 싶은 것들이 막 속속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네글류도프가 결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 있는 다른 억울한 죄수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청이라는 게 나 내보내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들의 죄를 어쩌다 보니까 뒤집어 쓰게 됐는데 아들을 만나서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 아.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도와주는 그런 어떤 전령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투두리스트. 자, 마지막 투두리스트 한번 같이 볼게요. 마지막은 공장님이시잖아요. 가지고 있는 좋다, 좋다, 저거는. 영지가 있어요. 근데 그 영지들을 싹 정리하고 그 영토에 사는 이제 농노들, 그 농노들, 사실 농노제는 폐지됐으니까 농노라고 할 수는 없고, 거기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분배해서 나눠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저런 거를 다 정리하고 분배해버리면은 본인은 뭘 가지고 저런 청원도 들어주면서 뭐 쫌쫌따리로 도와주고 네. 마슬로바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그 영토를 다 나눠주면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을 다 내보내는 네.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흘류도프가 엄청난 약간 지금으로 치면 재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아, 그래서 네, 다 분배를 하겠지만 그 와중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저택, 성, 그리고 아, 나의 어떤 인프라, 귀족 인프라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겠죠. 어, 왜냐면 나만 그렇게 재산을 나눠주는 거지. 우리 귀족 할머니, 고모, 아, 그리고 내 그쵸, 그쵸. 누나들,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가지고 일궈온 어떤 그 자산들,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떤 사회, 그 산업혁명 시기에 또 새로운 어떤 사업들로 또 돈을 벌 오, 수 있겠죠. 네. 역시 재벌이네요. 그쵸. 돈은 돈을 낳는 법이니까요. 그러네요. 네, 불로소득이 이미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그 파이어족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분배를 해줘도 살아남아서 이제 시베리아까지 같이 갈 충분한 어떤 재력이 있다. 근데 그럼 이 투두리스트에서 네. 마슬로바는 음. 이 도프의 그 뜻을 받아들이나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통찰력 있는 전 되게 질문을 삐질 주셨어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나 버렸잖아, 이럴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관심이 자, 없어. 이 투두리스트 세 개를 가지고 이제 마슬로바를 지속적으로 면회하면서 네. 이제 나 너 만나러 왔어. 나 기억하니? 이런 식으로 처음에 딱 만납니다. 마슬로바가 열받아요. 내 해결의 도시머니 너 앉아 있는 것 같더라. 막 이러면서 야, 열받죠? 너가 뭔데? 네가 뭔데 나 만나러 와? 지금 뭐라고 이제 그 토슬토이가 네. 표현을 하면 그때 나의 어떤 신체, 어떤 그 물리적으로 나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 놓고 너 지금 나한테 이런 것들 준다고 내 영혼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나의 몸을 망쳐놓은 사람이 내 영혼까지 어디까지 망쳐놓고 망쳐놓으려 네. 그러냐, 이렇게 분노했겠죠. 그쵸. 자기의 어떤 위선을 위해서 나를 그쵸.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 그래서 마슬로바가 이러면서 어이없다고 야, 가! 약간 이런 식으로 거부를 했다가 근데도 찾아와요? 찾아가죠. 매번 어,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방법 음, 모색해줄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슬로바의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자의 마음. 타임라인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마슬로바를 지속적으로 면회를 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당시 이제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자 막 무쌍을 찍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가서 막 그 마슬로바를 면회하면서 야, 기다려.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너 구해줄게 하면서 막 네. 자기가 아는 인맥 오, 총동원해서 제가 재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재심의 오.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 와중에 이제 자기 영도 찾아가서 여러분의 이제 삶은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 하면서 이제 막
그 어떻게 노력은 진짜 하긴 네. 했네요. 농민들 설득하고 그 오. 와중에 이제 다른 제수들 얘기 막 들어주고 하면서 자기 이제 변모한 나를 보여주겠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무쌍을 찍으면서 재심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재심이 안 먹히니까 이제 이 노역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있어. 어디까지 또 탄원서를 올리냐? 네. 황제한테까지 탄원서를 올려요. 아니, 근데 그래서 인프라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네. 장난 아니다. 여러분 귀족 한번 해보시면 이런 거 한번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유명해지면 여러분들이 똥을 싸도 유명해집니다. 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황제한테 올린 탄원서가 먹히거든요. 오. 그래서 시베리아에 노역을 원래 하게 되는 거였는데 시베리아에 그냥 정착만 하세요로 감형이 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서서히 마슬로바는 예전에 순수했던 마음을 되찾고 타락했었던 그때 마음들이 녹아내리면서 아, 네을류도프가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해주는 마음 나 충분히 알 것 같아. 나도 이제 내가 했던 어떤 타락의 길 많이 반성하고 이제 그 시베리아 가면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네흘류도프는 마슬로바와 계속 함께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상트페테부르크는 러시아 수도잖아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인데 시베리아까지 가려면 얼마나 긴 여정이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끌려가고 네을류도프는 마차를 타고 같이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서 이제 만약에 제수들이 막 힘들어한다, 막 약한 제수들이 막 아파하고 네. 막 그 기력을 못 준다. 그러면은 자기는 내려서 걸어가고 그런 사람들 태워가지고 같이 가고 오. 이러는 그런 과정들이 막 묘사가 되어요. 뭔가 선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네요. 네. 근데 여기서 네? 마슬로바가 결국에는 이 말도 안 돼. 네흘류두프의 어떤 그런 순정의 마음을 이제 거절을 하고 굉장히 젠틀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젠틀하게 거절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 저는 이제 저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시몬손이라는 제수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죄수랑 결혼한다고요? 네, 죄수인데 정치범이라서 뭔가 아, 생각이 그래도 꽤 아, 올곧고 네. 진짜 큰 잘못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닌 그 시몬손이라는 자기를 좀 지고지순하게 사랑해주는 다른 남성을 만나서 결혼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 네, 이렇게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는 대서사시예요. 저 그냥 그래서. 해피엔딩일 줄 알았어요. 지금 흐름으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마슬로바가 네흘류도프한테 분노했다고 했잖아요. 내면에 아직 그 타락함이 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전에는 내 육신을 기만하고 이번에는 내 영혼을 기만하려고 하는군요. 이랬다가 이제 유배의 동기인 시몬손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그 외 네. 다른 사람들 충분히 이제 마슬로바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 본연의 순수함 그리고 긍정성을 되찾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네흘류도프의 그늘에서 나도 벗어나야겠다. 주체적인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아유, 뽕 뽑아 먹고 다 뽑아 먹고 뽕을 어디 뽑아 먹었어요? 어쨌건 도움은 다 받아 먹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엄밀히 말하면 네흘류도프가 자기 그 어떤 또 씻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쵸.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으니까 그 책임감은 정말 이 마슬로바의 어떤 타락의 원인이 자기에 있다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뽕 뽑았다고 하면 너무 아박하다. 좀 그렇다. 마슬로바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때 거절하면서 했어요? 젠틀하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 마슬로바의 진심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화자의 말에 따르면 아, 그래도 네흘류도프와 결혼하면 그가 희생하게 되니까 나 네흘류도프 사랑해. 하지만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약간 이렇게 어떤 나를 어떤 그 사람을 자기의 속죄수단으로 쓰지 않겠어. 이런 주체성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다른 남성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런 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처음에는 네흘류도프가 나랑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울 것 결혼을 안 같아요. 한다고 내가 시베리아까지 왔는데 하면서 되게 당황해 하거든요. 네. 사람들도 지금 웃고 아니, 계시네요. 그러니까 네. 당황스러워요. 너무 당황스러워하죠.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러니까. 왔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어떤 선한 행동을 했는데 마슬로바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거기서 내가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이런 그건 진정한 선행일까요?
하긴 마슬로바가 나 좀 구해줘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노프의 거부했잖아요. 스스로 뭔가 음. 그런 선택이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네흘류도프 역시 이런 마슬로바의 선택에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존중해주죠. 네, 너무 존중받죠. 세상에. 그리고 마슬로바가 이런 주체적인 선택을 한 거에 있어서 진짜 맞아요. 마슬로바가 선택한 거예요. 말이 그 맞아서 자기도 역시 어떤 의무감, 책무 이런 음, 것들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진정한 환승연애라고. 네, 환승연애, 맞아요. 환승연애를 했지만, 이제 사실 다들 각자의 사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환승연애에서 누군가 손가락질 하겠지만,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저런 사정들이 다 있었다. 그들 역시 큰 고뇌와 어떤 그 고민거리를 안고 최적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또 볼 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흘류도프는 이제 내가 좀 억울했지만 이런 것들을 놔주는 건 역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야라고 생각하고 와. 진정한 의미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마슬로바도 본인의 선택으로 음, 인해서 부활한 것 같고.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사실 이제 쌍방 구원 서사라고 할 수 어, 있죠. 네. 그래서 마슬로바는 자기인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주체성을 가지게 되고 네을요도프 역시 마슬로바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나의 음, 어떤 책무감을 벗어던지고 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 그런 음. 사례가 이제 나오게 되죠. 저 어. 정말 생각 없이 치즈케이크 살롱 부활하니까 부활해야지 이랬는데 저 역시 크나큰 어떤 그래서 부활을 부활. 하셨나요? 네, 저 너무너무 성장했어요, 여러분. 네, 정말요? 큰 고통 끝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부활이라는 내용들을 설명해 아, 줄 수 있는 그런 멋지십니다. 개인의 성장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부활의 이야기는 이렇게 네흘류도프가 마지막에 성경을 읽으면서 음, 성경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맞아. 이런 것들 나도 하나님의 말씀 맞춰서 그 본질에 입각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촥 일기를 덮으며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여운이 좀 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책이 길다 보니까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이렇게 긴 1000장 정도 되는 내용이 끝이 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끝날 순 없죠. 이 책이 이야기하는 음, 내용들을 조금 더 압축해서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톨스토이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이지연님, 쌍방구원소사 마음에 네, 와닿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요즘 약간 그 현대 문학 이런 거 보시면 좀 열린 결말 막 이런 거 아, 만들어 맞아요, 놓고 맞아요. 약간 네. 읽으면서 찝찝할 때도 맞아요. 있고. 그럴 때 있죠. 악이 이제 악으로서 이제 크게 뭐 그 음, 활약하면서 이제 딱 거기서 끊어지는 약간 맞아.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톨스토이 책은 굉장히 완전 무결하게 끝나요. 음, 선을 위해서 우리 뭔가 행동해야 될 때야. 이렇게 쭉 끝나면서 음, 그 계몽의 어떤 시사점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톨스토이의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톨스토이가 어떤 것들이 비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네.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의도가 없는 악. 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마슬로바뿐만이 아니라 그 여기에 선량한 개인들이 많이 이제 재수로서 나옵니다. 힘이 네. 없는 어떤 개인으로서 나와요. 음, 근데 이런 개인들이 진짜 큰 잘못을 해서 그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선량한 개인들이 부조리하게 그 죄인이 되고 포갑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음, 공무를 하는 사람들 있죠. 네. 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는 그냥 시스템에 입각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죄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는 거.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역할을 굉장하게 숭고하게 여기는 아, 그런 집행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하는 고위 관료와 귀족들, 음, 친척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네을류도퍼가 또 이러잖아요. 내 그 토지를 농민들한테 나눠주기로 했어. 그걸 왜 나눠줘? 너 미쳤어? 약간 이런 괴짜를 가족들이, 부리는데 그런 어, 태도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톨스토이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의도가 없는 악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수단으로서의 선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수단으로서의 선은 이제 네흘류도프 자체의 모습에서도 또 보여요. 네흘류도프가 자기의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덜기 위해서 마슬로바 처음에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네, 네. 모습들. 근데 이런 것들이 오만이었다는 게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이제 악으로 가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들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음.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뭐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진정의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그 종교가 오히려 민중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좀 어떤 그 어,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성찬식이라든지 일요일에 교회 오세요 이런 네. 것들 아니면 죄 지었으면 감옥 가요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장치로서 이용되는 모습들을 보고 네글류도프가 이거 잘못됐어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그 대표적으로 까는 종교가 러시아 종교예요. 아, 진짜. 그래서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책 내고 나서 그 톨스토이가 러시아 종교에서 파문난이에요. 너무 노골적으로 러시아 종교를 비판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네. 이 책이 살아남았을까요? 너무 네. 깊이 있는 책이라?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나중에 책 뒤에 보니까 네. 그 출간하기가 되게 아, 힘들었대요. 그래요? 아, 네. 쉽게 이렇게 된 건 맞아요. 아니었구나. 쉽지 않았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톨스토이가 대문호의 어떤 칭호를 음. 가지고 있어도 이 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좀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 200여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좀 자유롭게 좀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오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한테도 뭔가 비슷한 음, 사회적인 모습도 저는 약간 오버랩되면서 지나간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 음. 여운을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흘류도프와 마슬로바의 두 명의 일대기로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적인 어떤 환경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묘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의도가 없는 악과 수단으로서의 선이라는 이 두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비판하는 그런 요소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타인을 약간 자신의 체면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음. 도덕적인 만족이라든지 제도 유지의 수단으로 다루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을 여지없이 탁 집어서 비판하고 있어요. 음. 네, 근데 그 윗사람들은 싫어할 법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봐서 어떤 비판하니까. 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네. 좀 이제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음.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봤으면 좋을 법한 내용들, 제가 현대 시대에서 우리들은 그럼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나 싶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 음.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개념은 사실 한참 이후에 나온 개념이긴 아, 해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나치 시대에 그때 있었던 아이히만이라는 진짜 나서서 유대인들 학살하고 오 마이 이랬었던 갓. 그 나치 간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치 간부가 진짜 악을 가지고 내가 이 유대인들 너무 싫어서 다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런 음,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나는 시켜서 한 거다? 맞아요. 바로 아까 그거 나왔던 인터뷰 영상 남아있는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이에요? 남아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개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인터뷰 남아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한 모습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진짜 사람이 악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시스템을 음. 위해서 그냥 우리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상대방이 나와 같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뭘 이해해서 악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왔을 때는 거의 1900년이잖아요. 근데 1900년 이후에 이제 세계대전이 발발을 네, 하게 되면서 이 세계대전이 아마 그 이후로만 20년 정도 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뭐 한 2, 30년 뒤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나오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나치가 네. 엄청 횡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제 톨스토이가 처음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음. 30년 이후에 세계를 어떤 지배하면서 그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제노사이드 상관이 있었네요. 네, 만든 정말. 그런 사례가 됐었죠. 어, 그래서 이제 1940년대쯤 이제 동유럽에서 자행된 어떤 인류 최악의 진짜 제노사이드가 이렇게 악의 평범성의 모습을 갖추고 나오게 됩니다. 너무 슬프죠? 끔찍해요. 네. 혹시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드리는 퀴즈인데, 오, 혹시 이 악의 평범성, 나치 독일,
이거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영화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영화,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 거 맞으시면, 네,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2024년에 개봉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아, 이것도, 네. 명작이긴 하죠. 명작이죠. 오! 신들러 리스트. 네, 이거 너무 약간 정말 선인이 네, 행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저는 사실 이 영화 제목이 조금 낯설긴 했었는데 네, 여러분들도 아실지 궁금하긴 해요. 그러게요. 네, 이거 최근에 나온 건데, 2024년에, 이거 어디였지? 칸 영화제에서 엄청 극찬받고, 이거 이동진도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건 24년에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오! 맞죠? 이거 맞죠? 맞아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 혹시 맞아요. 들어본 분 계세요? 코스님. 와, 네.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전 잘 몰랐어요. 네.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나치 간부가 그 일상을 영위하는 모습들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막 그 정원에서 티파티하고 막 아이들 막 수영장 가서 놀고 약간 이러는데 그런 영상미가 너무 좋은 그 장면에서 네. 캬 막 이런 비명 소리 아, 나요. 네, 기분 이상할 것 같아요. 보신 아, 분들, 기이하다. 진짜 임팩트 아름다운데 있었죠. 네, 보면서 힘들었다. 맞아요. 근데 내용만 들어도 네. 대충 뭔가 마음이 이상해질 것 같긴 네, 해요. 엄청나게 이런 그 아, 아름다움의 일상과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네.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였는데 아마 이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OTT 같은 데 있으시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톨스토이의 부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조금 이제 바로 읽으시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좀 시사점과 음,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영화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와, 톨스토이는 이런 비판을 통해서 자기가 찾은 해답을 제시를 해줍니다. 사실 원래는 그냥 딱 시사고발하고 종료하는 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네, 짧게 네. 굵게.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이러면서 딱 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 끝나야 맨날 그런 되는데. 것만 보는데. 네. 근데 톨스토이는 올드스쿨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답을 제시를 해줘요. 어떻게 하죠? 네. 첫 번째, 타인을 심판하고 그 타인을 타인으로 보지 말고 음,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용서와 연민을 베풀어라.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어, 거죠. 그리고 나의 내면에 양심에 귀 기울이고 음, 도덕적인 행동을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실천해라. 네. 이게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네, 사람들 누구나 선악을 판별하는 그런 능력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실천하는 게 어렵죠. 네. 마지막은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다. 더 어려운 게 나왔네요? 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 존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음.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톨스토이가 제시한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알려준 해답입니다. 이게 머리로는 다 아는 음, 건데, 근데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이랬다는 게 정말 네. 좀 맞아요. 똑같다, 사람 사는 거. 약간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뭐 맞아요. 전쟁도 겪고, 음, 무슨, 뭐 어떤 시기를 다 거쳐왔었어도 지금 또 AI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우리에게 여운을 남기는 저런 해답들이 음, 우리가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고이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살짝 리마인드 해보는 시점에서 이런 톨스토이의 어떤 시각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영화, 그 네. TV에 있대요. 오, 네. TV를 혹시 꿀팁.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안 보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갔네요. 한 시간 동안 너무 열심히 말씀하셨더니 약도된 약,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다 흘려갈게요. 네. 닭살로 네. 끝내볼까요, 그러면? 네. 여러분들 이 긴 시간 그래도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족도 들어가시면 여러분 원하시는 책들 이제 적어주실 수도 있거든요. 네.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 한번 해보고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보고 반영해보겠습니다.
네, PVV에 이어서 저희 독서살롱까지 정말 네. 숨가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경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업무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큰 모니터에 여러분들 참석해주고 이제 카메라 켜신 분들 화면을 다 보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막 웃는 포인트에 같이 웃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집중해주실 때는 또 이제 경청해주시면서 집중해주신 모습들 너무 감사히 저희도 잘 보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저희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